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의 미래 생각보다 많이 어둡다. 일부 강일 리버파크 수치 분석 진행하겠습니다. 1. 강일 리버파크 수치적 분석 1. 임대 수익률 2. 토지 가격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번주에 예고 드린 대로 그 덕소역에서 강을 건너면 그 하남 미사지구이고, 미사지구하고 붙어 있는 아파트 중에서 그 바로 붙어 있는 강일 리버파크가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지도를 보면 그 차량기지 옆에 강일 리버파크가 있는데, 지금 3단지, 4단지가 보이는데, 강일역에서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보니까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역세권은 아니죠. 역세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차량기지 옆에 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를 한번 보았습니다. 단지 정보입니다. 강일 리버파크 4단지 748세대, 국민임대 394세대, 장기전세 76세대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 동. 사용승인일 2009년 3월 11일, 용적률 179%, 건폐율 17%입니다. 가장 거래가 많은 109A 타입으로 시세를 분석하였습니다. 매매가를 보면 4억에서 조금 더 5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10억 8천입니다. 전세는 작년에 6억까지 6, 7억까지 6억 1000까지 전세가 올라갔다가 지금 자리를 좀 잡아가면서 최고 실거래가가 5억 5천, 최저 실거래가가 3억 5천. 지금 보면 5억 5천보다는 3억 5천 쪽에 가까운 전세 가격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5억 5천으로 잡겠습니다. 월세는 최근에 2021년 4월에 5천에 160 실거래가를 그 월세 가격으로 5천에 160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1가구 1주택일 경우 임대소득세 같은 거 내지 않고서도 지금 1.57%, 1.57%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변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낮은 수익률로서 매매 금액 10억 8천이 많이 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땅값을 보겠습니다. 땅값을 보면 용적률이 179%라서 가격을 나눠주면, 평수로 나눠주면 토지 가격이 평당 5,800만원입니다. 평당 5,800만원. 그래서 강 건너 덕소가 지금 평당 6,700만원이었으니까 덕소 강변 3익에 비해서는 땅값이 싼 편인데, 이 싼 편이라도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게, 지금 강일 리버파크의 경우에는 이게 용적률이 179%이면 아마 2종 일반 주거 단지 그 이하가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런 땅의 가격과 그 다음에 덕소 강변 3익은
역에 딱 바로 붙어 있는 곳으로서 용적률 338%이니까 여기는 그 3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땅이 다른 거죠.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 평당 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뭐 덕소 강변 삼익을 삼익 땅값을 굉장히 많이 비싸다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강일 리버파크의 그 차량 기지 옆에 있는 요런 땅이 중심 상업지구도 아니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평당 5,800이다. 이것도 비싼 거죠. 왜냐하면 이 서울의 변두리이기 때문에 이 평당 5,800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땅을 한번 보았습니다.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토지 이용 계획을 살펴보니까 지금 보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그 수치적 분석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아파트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단 그 아파트의 미래 생각보다 많이 어둡다에 대해서 몇 부에 걸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 시간에는 아파트의 그 지금까지 역사에 대해서 한번 대한민국에서의 아파트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요람. 처음에 용적률 100%짜리 아파트를 건설한 시대죠. 요 시대만 하더라도 아파트가 처음 도입돼서 아파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좀 있었을 것이고 아무래도 주택에 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구가 살다 보니까 그런데 좀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또 새롭게 시작이 되니까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는 않았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아파트에 올라탄 사람들이 계속 보유만 했었다면 초대박이 났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100%짜리 그 아파트, 지금으로 따지면 뭐 용적률 100% 아파트가 신축이면 초호화 아파트죠. 그래서 당시에는 용적률 100%짜리 아파트를 건설을 했으나 지금만큼 그렇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매수를 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매수한 사람들은 대박이 났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2번 어린이. 그래서 이 아파트가 보급이 점점 되면서 생각보다 살만하다 요런 이미지가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에서 또 이런 이미지를 많이 또 심어 주었죠. 계속 심어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이유는 그 아파트 건설이 굉장히 쉽고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공법 없이 그냥 똑같은 것을 많이 찍어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가격만 사람들이 많이만 사주면 무조건 남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엄청나게 선호를 하죠. 바꿔 말하면 건설사는 엄청난 마진을 먹는다. 그래서 소비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높은 금액을 주고 지금 아파트를 사는 분위기를 예전부터 만들어 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살만하네. 요런 식이었습니다. 이제 입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거죠. 3번 청년. 이제 새 아파트 대비 해서는 좀 너무 후지다. 요런 이미지가 심어지겠죠.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막 나오면서 주공 아파트가 이제 인기가 시들해지던
그런 시대로서 이때도 찬스였죠. 이때도 주공 아파트 가격이 막 급락을 하고 브랜드 아파트만 가격이 올라가고 요런 시대였죠. 4번 중년기. 중년기는 이제 재건축 이슈가 살살 무르익으면서 주공 아파트 투자해볼 만하다 요런 인식이 심어지던 시대였죠. 이때만 하더라도 또 초기에 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또 미친 사람 취급 받던 시대였죠. 뭐. 그래서 빨리 그 재건축 아파트에 물건을 사서 아주 장기 보유를 했다면 또 대박이 났는데 이것도 참 역사가 깊죠. 많은 사람들이 소가리를 해서 오고 온 시장이 재건축 시장이죠. 어쨌든 중년쯤 되니까 재건축 이슈가 확 나오면서 점점 주공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5번 작년. 이제 재건축 후 새 아파트가 생긴 거죠. 대박 난 거죠, 이제. 이 작년은 예전에도 진행되어 왔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물건마다 다르겠지만 장년층을 이미 겪었던 아파트도 많고 지금 이제 장년층을 겪고 있는 아파트도 많죠. 그래서 조만간 좀 지나면 용적률 100%짜리 아파트를 아마 찾아보기 힘들 상황이 지금 거의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아파트의 장년기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사람으로 치면 성형수술을 한 거죠. 얼굴은 땡기고 뭐 쌍꺼풀 수술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뭐 인기가 급상승한 그런 시기죠. 작년이 돼서 성형수술을 해서 아주 멋있게 변한 그런 상태입니다. 6번 노년. 이제 이 새 아파트가 되고 난 후부터는 바로 준공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는 이제 구축으로 넘어가는 거죠. 구축.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이제 그 노년층 다시는 성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성형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거죠. 너무 많이 이렇게 수술을 해서 또 손대면 이제 얼굴이 오히려 망가지는 그런 상황. 용적률이 지금 250%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50%로 태어나는 순간 이제 무덤 가는 열차를 탄 거죠. 그래서 7번 양로원. 저소득층 거주 하급지. 자, 재개발 이슈가 없는 신축 아파트가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가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걸 지금은 새 아파트에서 좋아들 하지만 이거 딱 5년, 10년만 지나 보면 이제 뻔하거든요. 이제 무덤 갈 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8번 무덤. 이때가 되면 폐기물화 되는 거죠. 폐기물화. 그래서 슬럼화가 돼서 거주비보다도 수리비가,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관리비보다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월세 수준으로 그 수리비가 나와버리는 그런 아파트가 되면 거기서 그냥 수리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슬럼화가 되겠죠. 하급지로 전락을 하면서 이제 거주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지고, 또 개발업자가 처음에 붙자니 또 지나치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가격을 집주인들이 부르고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빨리 탈출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죠. 그럼 뻔한 겁니다,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정부가 인수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개발업자가 이제 아주 먼 미래에 지금 무덤 시기에서도 한참 지나서 아마 개발업자가 인수를 할 것인데,
그 인수는 뭐 엄청나게 방치를 해두겠죠. 완전 슬럼화가 될 때까지 방치를 하고, 그래도 이게 아파트라는 것이 거주하는 인구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 협의가 잘 안 되죠. 뭐 리모델링 하자 그러면 그걸 왜 하냐, 뭐. 다 무산이 될 것이고, 결국 의견이 맞지 않아서 점점 사람은 떠나가고 슬럼화가 되지만 가격이 안 들어오니까, 그 개발하는 범위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람 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풀어가지고 그냥 저 아파트는 사람 살 아파트가 아니다, 뭐 이런 이미지를 팍팍 심은 다음에 완전히 단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또 좋아지는 거죠. 아주 단가가 쌀 때 개발업자가 다 사버리고 그 다음에 통개발을 해서 다시 뭐 고가에 팔겠죠. 그래서 그 통개발 때문에 이게 제법 가격이 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굉장히 상급지 이야기죠. 굉장히 상급지 이야기고, 그 상급지는 지금의 상급지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강남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강남이 나중에 똑같이 지금과 같은 상급지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동산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건만 보면 용적률 그 상한선을 채운 뭐 200%, 250% 이런 아파트들은 결국에는 지금부터 무덤까지 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구축이다. 용적률 상한선을 채웠는데 지금 건축한 지 한 30년 지났다. 그러면 벌써 노년에서 양로원 가고 있는 거죠. 거의 양로원 가고 있는 거고, 이제 향후 10년, 20년만 지나면 뭐 무덤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또 최근에 그 용적률 100%짜리 재건축 아파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제값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약을 했는데, 지금 이런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과정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 관련해서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장년층까지 왔는데, 지금 요람 때와는 달리, 그 요람 때 생각해 보면 인구가 뭐 2배씩 막 늘고 이럴 때 있죠. 뭐 초호황기죠. 아파트로 봤을 때는 초호황기인데, 지금은 이제 인구가 반쪽알이 나게 생겼는데, 그런 상황에서의 장년기를 맞았기 때문에 이건 뭐 무덤까지 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죠.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그 화폐인데, 지금 가격은 뭐 화폐금과 같은 어떤 자산 저당 수단까지 있는 것인데, 인구도 줄고 하면 이 속도는 더 급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뭐 그런 놀이 있지 않습니까? 의자 하나씩 빼는 놀이. 그래서 10명이 뭐 있는데 9개 의자에서 뱅글뱅글 돌다가 누가 앉으면 한 명은 못 앉는 거죠. 앉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1번에서 4번까지 펼쳐졌었고, 지금 5번부터 8번까지 갈 때는 이제 의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의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의자는 10개 똑같은데 10명이 있다가 10명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그 10명이 9명 되고 8명 되고 7명 되고, 그래서 공실은 필수인 거죠. 안 좋은 주거지부터 공실 나는 것은 필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무덤 갈 일만 남았다, 아파트는. 그래서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땅이 좀 부족한 편이죠. 미국같이 땅덩이 넓은 나라에 비해서 부족한 편인데, 미국같이 땅덩이가 넓어도 어차피 사람은 거주하는 곳에 몰려서 거주를 하게 돼 있죠. 물론 우리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거주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 주택을 짓고 막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살지만 어쨌든 주택도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데, 그 주택을 만약에 공급한다면, 단독주택을 공급한다면 이 공급량이 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한 번씩 발생할 수가 있겠지만, 아파트를 지어서 그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는 이런 국내와 같은 시스템에서 이 집값을 정부가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치한 거죠, 방치.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이 아파트가 공장형으로 짓는 이런 시스템에서 집값을 못 잡은 게 아니라 안 잡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무덤까지 가는 급행 열차가 더 빨라지게 생겨버린 거죠.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만든 지금의 정부입니다, 사실. 이번 시간에는 그 아파트의 역사,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 아파트의 미래 생각보다 많이 어둡다는 내용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